2024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내셔널 에어로노틱스 앤드 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갑작스럽게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들을 소집하여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전문가들은 불안한 속삭임과 깊은 사색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모든 말이 무의미해진 듯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 기존의 모든 이해를 뒤집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2억 8천만 년 후에 이미 완전히 성숙한 은하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산부인과 분만실에 들어가 신생아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이미 완전한 치열과 윤기나는 머리카락, 환한 미소, 그리고 깊은 지혜로 반짝이는 눈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독적인 예외가 아니라 더 넓은 모자이크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우주는 두 가지 완전히 모순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계기판 속도계가 67을 가리키는 반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 73을 표시하는 상황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기기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며 어떠한 결함이나 기술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고요한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떨림이 피부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우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의 최신 발견들로 이 의심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망원경들의 측정값들이 이러한 모순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신규 데이터는 초기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을 확인하여 우주 진화의 시간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후 7억 3천만 년 만에 폭발한 가장 초기의 초신성을 관측했으며 이는 강력한 감마선 폭발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기 은하들에서 질소를 누출하는 괴물별들을 발견하여 우주 초기의 화학적 진화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흥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실험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환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고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울리며 갓 내린 커피의 향기가 스며들어 그들이 마치 진실에 손을 뻗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수십 년의 관측과 계산으로 구축된 완벽한 우주론 이론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빅뱅은 거대한 불덩이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감싸는 수수께끼 같은 암흑물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거대한 존재의 리듬 있는 심장박동처럼 안정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관측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져 과학자들이 우주의 대본을 파악하는 직전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노랗게 바랜 페이지와 선명한 글씨가 있는 고대의 책을 읽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망원경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숲에 예기치 않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르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다른 프로젝트들의 데이터가 이러한 발견을 강화했습니다. 우주가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과학 공동체가 기반을 제고하게 만드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관측된 필라멘트 형태의 은하들은 따뜻한 암흑물질 시뮬레이션과 일치하며 우주에 보이지 않는 골격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안합니다. 2025년 아리조나의 다크 에너지 분광기,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 DSI 위 두 번째 데이터 릴리스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진화할 수 있음을 더욱 확인하며 상수적인 힘보다는 동적인 힘인 퀸테센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이론에 따르면 존재할 수 없는 우주의 괴물 같은 존재들이 발견되었고 새로운 관측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천문학자들은 3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은하 아크를 식별했습니다. 이 아크 모양의 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며 무한한 공간의 어둠 속을 구불구불 흐르는 빛의 강과 같았고 수백만 개의 은하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후 더 많은 거대 구조들이 나타났습니다. 40억 광년에 걸친 클러스터, 지름이 50억 광년인 은하고리,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100억 광년을 뻗은 은하벽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10%를 포괄합니다. 2025년에 과학자들은 알려진 가장 큰 회전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개의 은하와 암흑 물질이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웅장한 춤을 추며 회전하고 있으며 280개의 수소가 풍부한 은하들이 좁은 우주 필라멘트 내에서 동기화된 회전을 보입니다. 이는 공허 속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목격하는 듯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발견으로는 5천만 광년 길이의 우주실, 수백 개의 은하를 포함한 암흑물질 필라멘트가 수소 가스 정렬 관측을 통해 검출되었으며 거의 2천만 광년에 걸친 은하 클러스터를 둘러싼 기록적인 에너지 입자 구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우주론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들은 모델이 예측한 한계를 초과하여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혼란에 빠집니다. 우주의 구조는 거대한 거미줄과 닮았습니다. 섬세하지만 강인한 실들이 있으며 은하들은 매듭처럼 반짝이고 더 큰 은하 클러스터들은 밀집된 덩어리를 형성하며 초클러스터들은 더욱 광대하고 결국 공간을 가로지르는 필라멘트 형태를 이룹니다. 이들 사이에는 빛이 삼켜지는 듯한 심연 같은 거대한 공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론은 이러한 구조들이 무한정 확장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10억 광년을 넘어서면 필라멘트와 공허가 균질한 숲으로 섞여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수영장에 잉크 한 컵을 쏟아붓는 것처럼 결국 색상이 균일하게 퍼져 초기 차이를 지웁니다. 현실에서 우주는 이 규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2025년 다크 에너지 서베이 위 데이터로 우리는 이러한 거대 구조들이 지속할 뿐만 아니라 우주 원리를 위배함을 관측합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와 한숨이 교차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다크 에너지 분광기의 두 번째 데이터 릴리스에 대한 최근 분석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진화할 수 있음을 더욱 나타내며 우리 모델에서 가정된 균일성을 도전하고 우주 진화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거대한 초공허 슈퍼보아의 안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발견입니다. 지름이 20억 광년인 광활한 사막으로 일반 지역보다 은하가 훨씬 적습니다. 이는 평범한 동네에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 지역 전체가 거대한 크레이터 바닥에 지어졌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상이라고 여겼던 높이가 주변보다 몇 층 낮은 것입니다. 이는 광활한 우주에서 작고 고립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단지 특이한 구석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 위에 놓인 하나의 체리 위에 앉은 개미가 그 새콤달콤한 한 조각으로 전체 케이크의 맛을 판단하려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르게 진화한다면 이 좁은 시야에서 본 모든 것이 전체의 진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들, 예를 들어 빅뱅 후 8억 년 만에 형태를 바꾸는 은하 버질로 명명된 우주 형태 변형자로 초기 우주에서 초대질량 블랙홀의 성장을 제고하게 만드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우주가 상상 이상 비다양할 수 있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추가 검출로는 빅뱅 후 7억 3천만 년 만에 폭발한 초신성과 함께 환한 감마선 폭발, 그리고 초기 은하들에서 질소를 누출하는 괴물별들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색편이 14에서 암흑물질에 의해 구동되는 초대질량 암흑별 후보를 식별했으며 이는 빅뱅 후 불과 3억 년 만에 가장 초기 객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초기 균열일 뿐입니다. 유리 표면에 난 작은 흠집이 점차 넓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약 10년 전 두 번째 균열이 나타나 공간 자체를 찢으며 우주 폭풍처럼 메아리쳤습니다. 우주는 매 초마다 팽창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초신성이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는 것을 관측하거나 공간을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파문짓는 중력파를 분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방법이 공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천천히 불어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이 산출하는 팽창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주가 초당 메가파섹당 67km로 팽창한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73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객 천문대 객 오브저버터리와 중력 렌징의 신규 측정이 이 불일치를 확인하며 허블 긴장, 허블 텐션,
강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이 차이를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우주학자들에게 이는 욕실 저울이 60kg을 가리키는 반면 병원의 저울이 70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최첨단 정밀 기기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나 문제가 없어 혼란과 걱정을 유발합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를 단순한 측정 오류로 여겼습니다. 렌즈에 먼지 한 톨이 앉은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면 불일치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첨단 기기로 측정이 정밀해질수록 차이는 증폭됩니다. 2025년에 초신성과 시간 지연 렌징 데이터로 차이는 거의 확실성에 도달했으며 무작위성의 확률이 100만 분의 1 미만입니다. 문자 그대로 두 가지 다른 답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주의 나이를 물었을 때 130억 년과 140억 년이라는 답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과학 공동체 내에서 활기찬 토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두 답 모두 검증 가능한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기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측정 접근법이나 우주의 기초적 이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물리를 제안하며 I형 초신성의 이질성을 잠재적 원인으로 탐구합니다. 2024년 12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최신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측정이 오류가 아님을 검증했습니다. 이 충돌은 진짜입니다. 2025년에 중력 렌징 측정이 긴장감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했으며 일부 초신성 분석에서 99.99999%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허블 긴장으로 불리며 우리의 최선의 우주론 모델조차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몰로지 긴장, 텐션즈 인 코스몰로지 같은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희망과 불안이 섞인 토론을 벌입니다. 같은 길의 길이를 측정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아스팔트 위에 안정적으로 걸음을 재는 줄자이고 다른 하나는 선명한 선으로 그려진 지도를 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10% 차이 나고 둘 다 오류가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학자들이 지금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아타카마 우주망원경, 아타카마 코스몰로지 텔레스코프 위 최근 우주 지도가 이 긴장감을 더욱 굳혔으며 신규 물리로 이어지는 길을 제안합니다. 중력 렌즈는 해결 없이 미스터리를 깊게 만듭니다. 2025년 연구는 우주의 팽창이 가속이 아니라 느려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암흑 에너지가 더욱 이상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이 3년 전 나타나 우주의 초기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새로운 놀라움을 계속 전달합니다. 2021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소로 금빛 거울이 먼 고대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 임무 중 하나는 우주 역사에서 첫 번째 은하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바람이 속삭이는 시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망원경은 시간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더 멀리 볼수록 더 고대의 과거를 봅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에서 보내진 오래된 편지처럼 말입니다. 작동을 시작하자마자 웹 망원경은 우주의 극히 어린 시기부터 밝고 거대한 은하를 검출했습니다. 2025년에 가장 초기의 초신성을 드러냈습니다. 빅뱅 후 불과 7억 3천만 년 만에 폭발하며 감마선 폭발을 동반했습니다. 또한 원시 은하들에서 질소를 누출하는 괴물별들, 그리고 빅뱅 후 15억 년 만에 나타난 거대한 나선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은하가 예측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빅뱅 후 불과 2억 8천만 년 만에 존재하며 8억 년 후 형태를 바꾸는 은하 같은 새로운 발견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론에 따르면 빅뱅 후 물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의 작은 덩어리로 구성되어 중력의 끌림 아래 모였습니다. 바람에 휘말린 모래알갱이처럼 점차 더 큰 집합체를 형성하며 공간에서 부드러운 충돌로 이어집니다. 이는 더 큰 존재로 합쳐지며 결국 반짝이는 빛의 은하를 탄생시킵니다. 이 과정은 시간, 풍부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최선 추정에 따르면 첫 번째 대형 은하는 빅뱅 후 약 5억 년경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이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웹망원경이 포착한 은하들은 2억 8천만 년부터 지속되며 크기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성숙합니다. 고대 도시를 연상시키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추가 발견으로는 스바루 망원경,
서바루 텔레스코프를 통해 관측된 108억 년 전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밀집 클러스터, 그리고 용암 세계 55 캔사라의 이 같은 암석 외행성의 대기 증거가 포함되며 극한 환경에서의 빠른 형성 과정을 암시합니다. 성숙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의 물질은 주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질소와 다른 무거운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장간 같은 무서운 온도 아래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별들은 이러한 원소를 방출하기 위해 폭발해야 합니다. 고물을 해방하는 폭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웹이 검출한 초초기 은하들은 무거운 원소로 풍부합니다. 이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이미 태어나고 살고 폭발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보육원에 들어가 울음소리를 기대했는데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풍부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어른들의 모임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들은 직장 경험, 삶의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은퇴하여 은빛 머리를 가집니다. 초기 은하의 발달이 어떤 미스터리한 힘에 의해 가속되었거나 우주의 유아기에 대한 우리의 기초적 인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괴물 별들에 대한 연구는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내며 따뜻한 암흑물질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필라멘트 형태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300개의 비정상적으로 밝은 우주 물체를 발견했으며 이는 빅뱅 후 가장 초기의 은하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론은 빅뱅에서 리튬이 관측되는 양의 3배여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수십 년 후에도 천문학자들은 사라진 리튬을 찾지 못합니다. 2025년에 국제우주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과 우주선 분석 연구는 리튬이 우주선에서 기원할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 불일치는 지속되어 과학자들이 매장된 보물을 찾는 듯이 고민합니다. 이론은 암흑물질이 은하 중심에 밀집되어 뾰족한 봉우리처럼 형성되어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관측은 평평하고 완만한 언덕을 드러냅니다. 2025년 모델들은 암흑물질 헤일로가 점진적 열화로 커스프에서 코어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 코어 커스프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줍니다. 이론은 암흑에너지, 빅뱅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추진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힘가 상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 지금까지 가장 큰 은하 설문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025년에 다크 에너지 분광기의 데이터가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수가 아니라 동적인 존재인 퀀트 에센스로서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뒤집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듯 흥분합니다. 이러한 측정들은 1400만 개 이상의 은하와 페이사로부터의 바리온 음향 진동을 결합하며 이러한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두 번째 데이터 릴리스에서 4.2 시그마 중요도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요소들조차 원시 우주의 호흡처럼 부드러운 물결을 가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위 해석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초기 은하들이 충분히 밝아 우리가 받는 신호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크에너지 분광기 데이터로 우리는 우주 구조가 암흑에너지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식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대담한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 기둥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마철로의 기반을 흔드는 지진처럼 말입니다. 우주는 공간을 통해 야생적으로 울부짖으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과학계는 밝은 회의장에서 열정적인 목소리와 날카로운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균열들이 진짜 균열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과 신흥 망원경의 추가 데이터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나 원석처럼 다듬어져 우리의 이론을 완벽하게 다듬지 않고 전체 개편 없이 세련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의 완벽한 그림을 미세 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더 단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리 법칙의 전면 제작성을 요구합니다. 거대한 모험을 준비하는 듯한 흥분으로 말입니다. 이는 2세기 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약간 벗어남을 주목했습니다. 법칙을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먼 행성이 끌어당긴다고 가정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세심한 계산을 했고 곧 네프튠 이 수학이 예측한 정확한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의 승리에 환호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수성의 궤도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같은 전술을 시도했지만 새로운 행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은 추가가 아니라 급진적 아이디어에 있었습니다.
중력이 재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공간이 물결처럼 구부러지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우리는 천왕성 순간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수성 순간인가? 숨겨진 네프튠 같은 것을 찾는가? 아니면 상대성 같은 이론을 발명해야 하는가?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는 과학에서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메커니즘이 작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순환적으로 정체의 기간이 위기로 폭발하고 실험이 현재 이론과 충돌하는 결과를 산출하며 긴 밤의 토론으로 혼란이 쌓이고 기이한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번뜩이며 결국 고된 투쟁 후 더 깊은 진실이 나타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다크 에너지 분광기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로 이 주기의 여명을 표시합니다. 최근 우주 탐구들은 우주의 팽창이 가속이 아니라 느려지고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하며 330억 년 후 빅크런치로 이어질 수 있거나 100억 년 후 죽기 시작할 수 있음을 노벨상 수상 이론에 의심을 던지며 변화하는 우주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전복의 절벽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과학혁명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압도적인 경외감처럼 별들이 다른 태양임을, 우리 은하가 수조 개의 은하 바다속 작은 섬임을, 이는 수십 년 만에 우주가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 행동한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5년이 가장 흥미로울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관측소의 도래와 함께 베라 루빈 관측소, 베라 루빈 오브저버터리가 2025년 6월 23일 첫 빛을 이루며 변화하는 우주의 초기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탐구를 지속합니다. TRAPPIST-1 시스템의 상세 관측과 불타는 용암 세계의 대기처럼 가이아 위성, 게이아 새틀라이트은 정밀한 별 위치 데이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더 포괄적인 정보를 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 네프튠을 드러내거나 신규 물리를 발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우주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삭임으로 손짓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을 능력을 가집니다. 이는 우주론 이론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작성할 수 있는 장입니다. 앞으로의 해에 우리는 과학의 가장 스릴 넘치는 시대 중 하나를 목격할 것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을 때 우주학은 현재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